안녕하십니까, 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와 임차인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갱신이 된 상황으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계약기간 중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려 요구하는 등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결국 임차인이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에야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퇴거 의사 통보 후 5개월째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에 중도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였으니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였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된 것은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는 상황으로 법적으로 해제가 되었으므로 3개월 이후에 신규 임차인과 계약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주었으므로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중 계약 해지 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특히 임대인의 비협조로 지연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수수료를 재차 부담해야 하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비협조라든지 법률상 3개월이 도과하면 적법하게 해지되는 것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후속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계약갱신을 했을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기간 중이라도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통지하면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한 이후에 퇴거 의사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으로 법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계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성사에 따라 발생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때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3개월 이내에 실제 퇴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원 판결이나 행정청의 해석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계약 해지 시에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2항에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이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법률에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해 3개월 이상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비협조라고 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은 명백하나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수준이었고 그것이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린 것이 임대인의 귀책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의 비협조라는 부분은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갱신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지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쪽의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 3개월 이후라고 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에서 임대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전까지 주택의 일부를 점유하거나 열쇠나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을 등기하여서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주택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오는 내용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게 되는 경우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준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부담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유사한 사항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시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계약 해지 의사 표시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조항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작성을 하게 되면 신규 임차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바 이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도 특별히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고 신규 임차인을 중개수수료 때문에 무리하게 낮추어서 계약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 해지나 퇴거의사 통지는 내용 증명이나 명확한 증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두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이 맞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해지 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강진 변호사였습니다.